오늘은 68회 세일아방의 주제는요. 우선 추천 연령은 영유아로 제가 타겟팅을 잡았습니다. 물론 뭐 초등 저학년도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타겟 연령은 영유아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 스타트 이제 저희가 요번에 마감을 했을 거예요. 그죠? 1학기 세트 스타트를 마감을 했을 텐데 세티 스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딩 스터디가 뭔지, 세티 스타트가 뭔지, 그 세티 스쿨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어떤 그 모델 수업, 그죠? 모델 수업은 제가 영어 그림책, 아이들이 보는 영어 동화책은 다 그림이 있죠. 통칭 다 영어 그림책인데 오늘은 픽처북 원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모델 수업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통합교육을 영유아 아이들은요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동화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 활동을 한다든지 동화를 가지고 기억에 남는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이렇게 만들기를 하거나 이런 미술 활동이나 과학 활동이나 이렇게 통합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영어 유아 미술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동화책을 스토리텔링하고 독후 활동으로 영어 유아 미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모델 수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티 스타트는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우리 세티 스쿨이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터디가 많이 생기고 자유 스터디도 생기고 뭐 리딩 스터디도 생기고 뭐 윙스도 있고 뭐 굉장히 이렇게 뭐 세티 수학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엄마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원래 우리가 이제 세티 스쿨이라는 건 온라인 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저희가 이제 세티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이랑 좋은 이제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한 학기제로 이렇게 학기제로 엄마들을 모아서 리딩 스터디라는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세티 수학이라는 어떤 이런 세티 스터디로 또 진행하기도 하고 세티 한글을 또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세티 스쿨에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리딩 스터디예요. 리딩 스터디가 가장 전통적인 세이펜 티칭 클럽에서 매일매일 이제 하루에 10분 꾸준히 습관 잡기 프로젝트로 리딩 스터디를 4년 전에 오픈을 했고요. 그 전에는 한 40명 정도 소수의 어머님들만 혜택을 받던 그런 프로그램을 2019년 1학기가 들어오면서 300명 정도의 엄마들을 모아서 한 학기 정도 습관 잡기 프로젝트를 해서 단계별, 연령별 고려해서 반을 선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인증하면서 아이들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리딩 스터디는 5세부터 이제 초등 고학년까지 단계가 다 있어서 내 아이의 레벨을 체크해서 어느 단계가 맞는지 이제 선택을 해서 한 학기 동안 22주 정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습관 잡기 하자라는 모토에서 생겨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학기를 이렇게 리딩 스터디를 진행해 보니까 5세 이하의 아이들은 굉장히 완주율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3세, 4세, 뭐 심지어 2세 아이들 이렇게 매일매일 인증하고 매일매일 엄마표를 한다는 게 여러분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보셨지만 3살, 4살 이렇게 단체 생활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완주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매일매일 하는 게 조금 인증하고 엄마도 또 힘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스트레스가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3세, 4세, 5세 약간 3세, 4세, 5세는 어린이집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이학교, 어린이집, 데이케어 센터 이런 개념으로 해서 3세, 4세, 5세 아이들은 이제 세티 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또 한 300명 정도 했는데 뽑았는데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탈락이 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좀 어떤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더라도 등록을 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규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규칙대로 가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공납금 내야 될 시기에 못 내거나 뭘 이렇게 해야 될 단계에서 못하면
학기를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온라인 스쿨이다 보니까 규칙이나 룰, 미션을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이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크하시고 기존에 좀 워밍업 하시고 몇 번만 해보면 이제 감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리딩 스터디는 매일매일 습관 잡기가 프로젝트라면 리딩 스타트는 이거죠. 영어의 거부감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 언어로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리딩 스터디나 세티 스타트를 할 때 목표를 크게 잡으시면 안 돼요. 목표를 자꾸 크게 잡으시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절망하거나 엄마도 절망하거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작게 정하셔야 돼요. 10분만 하면 돼. 영어 거부감만 안 느끼면 돼. 그냥 즐겁게 음악 들으면서 색칠하기 해도 돼. 이런 어떤 작은 성공을 맛본 아이들은 큰 성공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어에 거부감이 없고 우리 아기랑 오늘 재밌게 놀았다. 재밌게 활동했다. 이 아이가 단어를 몇 개 외우고 세이펜을 찍어가지고 문장을 따라 읽고 이거의 목표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살, 4살 아이들은 세이펜 찍어서 문장 못 따라 읽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은 찍어서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영어 그림책 많이 읽어주고 마두구스 많이 들려주고 엄마랑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꾸준히 즐거운 환경, 영어를 좋아할 수 있는 아이, 영어의 거부감을 없애자 이거를 목표로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티 스타트는요, 단계가 6단계로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세티 스타트가 보통 저희가 잉글리시 몬스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영유아 아이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도서가 잉글리시 몬스터예요. 얘는 호불호가 없고요. 그리고 영유아기 때 꼭 익혀야 될 기초 영어를 다 다루고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처음 우리 아이가 2살인데 3살인데 4살인데 5살인데 영어를 처음 시작해. 그럼 잉몬으로 스타트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첫 영어로 저는 잉글리시 몬스터 알파벳 스토리북을 굉장히 많이 강추드립니다. 여기에 마두구스도 있어요. 그래서 마두구스와 알파벳 스토리북을 같이 하는데 얘는 제 조작북이에요. 그래서 자석으로 알파벳도 떼고, 근데 엄마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이는 알파벳을 다 뗐는데 알파벳 스토리북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실질적으로 알파벳 책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면 스토리북이에요. 스토리북. A huge apple. Let's cook. 해서 apple juice is ready. 이런 식으로 eat the apple pie, drink some apple juice 이렇게 다 해화체나 문장으로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첫 스타트한다. 그럼 알파벳 스토리북이 26권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 26주가 걸려요. 근데 보통 한 학기가 22주예요. 그럼 4권 정도 남죠. 그러면 뒤에는 2권씩 끝내서 Z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플랜이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세티 스타트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알파벳 스토리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펀트 크로우, 얘가 이제 인펀트가 영유아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크로울은 아기들이 어떻게 돼요? 기어가잖아요, 처음에. 그 다음 단계가 워크예요. 기다가 걷죠. 그 다음 뭐예요? 애들이 뛰어요. run이에요. infant run. 그 다음 뭐예요? jump예요. infant jump. 그 다음 뭐예요? 날라요. 그래서 infant fly. 2, 4, 6단계로 나눠놨고요. infant start는 alphabet storybook 일주일에 한 권. 이렇게 하고요. infant crawl은 노브형 베스트로 저희가 잡았어요. 저희가 이 노브형 베스트, 이제 픽처북이죠. 원서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컬데컬 어워드라든지 상을 받았거나 그림이 너무너무 예뻐서 받은 책들 중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쵸? 그 베스트들 중에 베스트만 모아놓은 게 노브형 베스트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dry bones라든가 그 다음에 hooray for fish라든가 go away big green monster, 자, 이런 너무나 유명한 책들이죠. 자, 이 책을 가지고 이번 이제 세티 스타트에서는 영어 유아 미술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infant walk, 이제 걷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잉글리시 몬스터의 픽처북 그리고 토킹북이
레벨 1, 2, 3, 30권이거든요. ing문의 토킹북이. 그래서 레벨 1이 10권, 레벨 2가 10권, 레벨 3가 10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픽처북은요. 우리나라 누리과정에 맞춘 주제별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에 가니? 했더니 I'm going by bike.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요? Where? 어디가? 그랬더니 I'm going by car. 차를 타고 또 어디 가요? 어디가? 이런 식으로 해서 transportation, 교통수단에 대해서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by blah blah.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주제가 교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색깔, 모양, 동물, 숫자 이런 식으로 꼭 익혀야 될 주제별 접근을 픽처북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킹북은요. 약간 달라요. 얘는 엄마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생활회화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school rules예요. 학교 이제 규칙이죠. 예를 보면 얘는 단어 위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보다 스피킹을 유창하게 하는 책이 토킹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don't blah blah. 뭐 엄마들이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뭐 don't run 뛰지 마라. 뭐 don't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애기가 막 뛰어요. 학교에서 뭐라 해요? run이에요. 뛰는 게 run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Don't run. 달리지 마. 뛰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It's dangerous. 자, 아이가 이렇게 막 복도 계단에서 막 미끄럼을 막 타요. slide.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들이? 기관에서? 유치원에서? Don't slide. 이렇게. 그리고 아이가 make a noise. make a noise. 막 떠들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 할까요? Don't make a noise. 자, 이렇게 회화책이에요. 얘는 세이펜을 찍어서 리딩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5살 이하의 아이들은 엄마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써주시고요. 애기가 막 떠들어. 근데 엄마가 뭐 책을 읽는다거나 이럴 때 Hey, don't make a noise, please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이 책을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생활 속에서 엄마가 한 문장, 두 문장 상황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생활회화가 픽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토킹북이 infant work 단계에서 해요. 하고 그 다음에 infant run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뉴베이비 사이언스 아시죠? 뉴베이비 사이언스 이런 거. 자, 요게 이제 뉴베이비 사이언스란 말이에요. 뉴베이비 사이언스는요. 영유아 영어 자연 관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애들 3살, 4살 아이한테 뿅아리 책도 읽어주고 그 다음 물고기 책도 읽어주고 뭐 이런 거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영어 자연 관찰책이에요. 근데 뉴베이비 사이언스는 40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 플랜을 보면 뉴베사 1, 뉴베사 2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는 뉴베사 1을 20권, 뉴베사 2는 또 다른 20권. 똑같은 책이 아니에요. 1, 2는. 네, 그래서 약간 1이 레벨이 낮고요. 2가 레벨이 조금 높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단계, 뒤단계에서 어떤 사이언스 개념, 그 다음에 뭐 수리 개념, 그 다음에 자연관찰 개념, 이런 것들, 과학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뉴베이비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이제 단계고 이제 그 다음에 인펀트 플라이 단계에서는 이제 ing문에 들어가 있는 토킹 2하고 3, 20권이에요. 2하고 3는 이제 생활회화에서 많이 쓰는 어떤 주제 단어라든지 패턴 문장이라든지 스피킹이라든지 유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뜰하게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엄마표를 하시면서요. 이게 저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정독과 다독을 병행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엄마들이 정독이 뭔지 다독이 뭔지 도대체 다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정독은 뭐야 도대체?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독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권 이 책을 엄마표로 하잖아요. 세트 스타트나 리딩 스터디. 카페에서 스터디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오실 때는 얘가 정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이 책을 매일매일 듣고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하루에 한 단어라도 세이펜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어 카드 그림 카드 가지고 뿅망치 하거나 파리치 하거나 해서 이 책을 완벽하게 조금 자주자주 반복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 만드는 게 정독이고요. 근데 만약에 어린 3살, 4살, 5살 아이한테 영어를 접하는데 정독만 해요. 정독이라는 건 일주일에 한 권이니까 한 달에 4권밖에 안 해요. 그럼 한 달에 4권에서 이 책들은 유아들이 영유아 아이들이 보는 책들은 글밥이 작아요. 그러면 한 달에 4권밖에 안 하면 아이가 접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의 양이 작아요? 많아요? 굉장히 작죠. 이 정독은 아이 실력으로 반복을 해서 귀가 열리고
아이 입에서 단어라도 문장이라도 한마디 나오고 아이 거를 만드는, 자기 실력으로 만드는 게 정독이라면, 다독은 이거는 스터디를 통해서 리딩 스터디나 뭐 이런 자유 스터디나 이런 걸 통해서 엄마들을 정독으로 리드하시면 되고요. 다독은 이 책을 읽고 여기에 있는 단어를 배우고 뭔가 액티비티를 하고 뭐 독후 활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저녁에 잠잘 때 이 5살 이하 아이들은 세이펜을 찍고 문장을 못 읽어요. 그러면 3살, 4살, 2살, 1살 아이들은요. 엄마가 읽어주는 것도 다독이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노래 듣는 거, 그 다음에 거실에서 흘러듣게 하는 거, 잠자리에서 영어 스토리나 영어 동요를 듣고 마두구스를 듣고 자는 거, 이 모든 것이 다독이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타임 스토리에서 한글책 2권에 영어책 하나 껴서 엄마가 콩글씨라도 영어로 읽어주는 거, 이게 다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플랜의 로드맵, 세티스타트 로드맵에 보면 정독책이 따로 있고 옆에 다독책을,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다독책을 소개를 해놨어요.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하루에 한두 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고 새로운 소리를 들려주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독과 다독을 병행해야 아이가 골고루 영어가 향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섹트 스터디는 제가 크게 이렇게 나눠봤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리딩 스터디를 했었잖아요. 리딩 스터디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나 아이들이 기특해서 거의 한 200여 명의 어머님들께서 완주를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매일매일 습관 잡기 프로젝트를 해서 아이들이 한 학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마들과 같이 완주했다는 거는 영어 실력의 향상을 떠나서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세티에서 정말 거금을 투자해서 이 수료증을 다, 아이 이름을 다 적어서 따로 다 만들어서 업체에 맡겨서 정말 금딱지 붙이고 그리고 케이스 다 돈 들여서 아이들한테 보내줬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요. 이 리딩 스터디는 그 어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런 어떤 인증하는 스터디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스터디를 하세요? 왜 체험단을 하세요? 그 책 받으려고요? 책 사놓고 활용하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하나라도 실천하고 하나라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리딩 스터디 1학기 아이들은 다 해낸 거거든요. 그 어떤 상보다 최고의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가 리딩 스터디가 완주하면 저희가 수료증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매 학기마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리딩 스터디 아이들한테 엠블럼이 갔어요. 저희가 엠블럼 이 안에 금딱지거든요. 메달이에요. 메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엠블럼이고 얘는 엠블럼 판이에요. 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붙일 수 있는 엠블럼 판이고요. 저희가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엠블럼이 가 있는데 이 엠블럼 안에는요. 세티스쿨 리딩 스터디라고 적혀 있어요. 세티스쿨 리딩 스터디. 그리고 2019년 1학기라고 적혀 있어요. 다 1학기입니다. 다 1학기. 그러면 우리 아이가 2019년 1학기를 마무리했잖아요. 그럼 얘를 가위로 오리세요. 하나를 마음에 드는 엠블럼을. 그리고 이 엠블럼 판에다가 하나 붙이세요. 그러면 2학기가 끝나면 2019년 2학기 엠블럼이 가겠죠. 그럼 마음에 드는 엠블럼을 하나 또 판에다가 또 붙이세요. 그러면 2019년 1학기 엠블럼 하나 붙고요. 2019년 2학기 엠블럼 붙고요. 그리고 2020년 1학기가 붙고요. 2020년 2학기가 붙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6개의 엠블럼을 다 붙이면 세티스쿨을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티스쿨은요. 우리가 유치원 졸업하듯이 3년을 완주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아이가 3년을 완주했다는 이 인증을 저희가 인증샷을 받아서 이 3년을 한 아이는요. 온 오프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수료증을 저희가 전달을 할 거고요. 뭐 시상을 한다든가 개근상, 뭐 성실상, 뭐 모범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엄마들이 지치지 않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게끔 리더하고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싼 사교육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모든 학습지나 학원도요. 결국은 엄마표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엄마가 체크만
엄마가 꾸준히 하루에 10분씩만 같이 앉아져 있고 아이가 한 큰 아이들 뭐 초등학교 아이들 뭐 6, 7세 아이들은 세이펜 찍는 것만 꾸준히 해줘도요. 애들 실력 다 늡니다. 실천 꾸준히만 해도 결과는 나오거든요. 비싼 사교육 드리지 않아도 영어 유창하게 리딩할 수 있고요. 프리토킹까지 다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시죠? 제 경력이 제가 현장에서 20년 정도 영어를 직접 가르친 영어 강사 출신이고요. 영어 유치원 원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영어 유치원을 하다가 일반 어린이집, 그 다음에 일반 유치원의 원장으로 다시 온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중요하지만 인성적인 부분, 우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영어만 강조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우리 교육도 잡고 가면서 영어가 달란트가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 20년 동안 기관에서 사교육계에서 모두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제 목표는 이겁니다. 자, 돈 있는 사람들만 영어 유치원 보내고 고급 커리큘럼을 받고 조금 이제 뭐 셀러리맨이나 형편이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은 영유를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커리큘럼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은요. 돈이 들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다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이펜을 통해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세이펜을 구입을 하고 있고 뭐 회사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드릴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교육기부해서 포스터를 지금 계속 한 달에 수천만 원씩 투자해서 포스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티 수학이라는 어떤 이제 뭐 천지인님께서 교육 기부를 해주셨지만 기획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디자인 붙이고 또 이렇게 다 인건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런 세티 수학, 그 다음에 세티 한글 가장 기본적인 게 국영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창의력 교육이 뛰어나고 이런 가더라도 기초학습이 된 상태에서 창의력 교육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들은 게 영어, 수학, 그렇죠. 영어, 수학 이런데 너무 사교육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온라인에서 정말 많은 엄마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세티가 주축이 돼서 투자를 해서 온라인의 엄마들을 가지고 좋은 커리큘럼으로 리더해서 엄마표 습관 잡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해주고 수학 지금 천지님이 하시는데 반응 굉장히 좋죠. 한 300명 정도 지원을 하셔가지고 200 몇십여 명이 지금 거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무료로 다. 근데 여러분 그 워크지 보시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보통은 연산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 워크시트 자체가 연산뿐만 아니라 사고력, 창의력, 확률, 통계, 도형 이런 분류까지 골고루 모든 수학의 영역을 다 지금 담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지금 1학년 1학기가 스타트가 됐잖아요.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업도 하시고 이러시면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계속 저희가 이렇게 무료 워크시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세티 수학을 통해 가지고 수포자가 생기지 않게끔 초등학교 들어가면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게 수학이거든요. 외려.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사교육을 하지 않고 이 모든 온라인 교육을 하는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아이들이 일단 교육의 평준화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교육을 받고 돈 없는 사람한테 이게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온라인에 엄마가 조금만 성실하면 조금만 하면 누구든지 국영수를 다 잡고 가고 더 좋은 퀄리티 있는 교육을 온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게 취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요. 사교육을 다니면 놀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 사교육비 전략하고 아이들에게 놀 시간을 주자예요. 아이들에게 책 읽을 시간을 주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티가 프로젝트나 스터디나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난 힘들어. 난 못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참여하시면 하루에 10분 뭐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이게 습관이 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어가 잡히면 수학이 잡히고 수학이 잡히면 그 외에 과학도 잡히고 이 중국어도 잡히고 이 부분을 세트해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뭐 스터디 한다 그러면 조인을 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런 엠블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티 수학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세티 1학년 1학기 예비 초등 과정이 자리가 잡으면 1학년 2학기 또 모집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가고 이번 지금 공지에서 세티 한글이 오픈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3기거든요. 1기, 2기는 인스타에서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스타를 하지 않는 우리 카페 엄마들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보통은 5세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조금 빠르면 4세, 그 다음에 6세, 7세 엄마들이 한글 떼기 프로젝트예요. 한 4개월만 하면 기초 한글 다 읽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가 워낙 빵빵하게 잘 돼 있어서 그냥 아이들이랑 즐겁게 워크시트만 하고 가면 한글도 그냥 뗍니다. 학습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여하세요. 공지에. 자,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세티 한글, 세티 수학 뭐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세티 스타트 해가지고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오늘은요, 제가 이 원서들을 어떻게 과연 읽어주고 아이들하고 집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엄마들이 이 책을 읽어주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준비 과정이냐? 아하, 여러분 요거 하기 전에요. 인증 타임 한번 가져도 될까요? 인증 타임. 여러분 했어요? 했어요. 이거 우주 하고 싶은데 할까요? 저번 주에 우리 그 안보경 저자님께서 우주 포스터 기부 이벤트로 인증, 이제 라방 인증으로 해서 했었잖아요. 자, 그때 했던 워크시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얘가 워크시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림자 행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Mars, 뭐 Jupiter, 뭐 Earth 해가지고 뭐 Venus 해가지고 이름이 있고 흑백으로 있고 얘를 오려서 여기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칼라로 했더니 엄마들이 잉크비가 많이 든대요. 그래서 친절한 멘토맘이 자 요렇게 어디 갔나요? 이건가? 오케이. 친절한 멘토맘이 이게 칼라가 아니라 흑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를 오려서 해당 영어 단어, 해당 행성에다 붙이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하는 워크시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코디언 미니북인데요. 아코디언 미니북. 얘를 얘가 이제 오려가지고 아코디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코디언 이렇게 우리가 부채처럼 지그재그 하면 아코디언처럼 만들거든요. 얘를 오려서 지그재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니북에는 얘를 오려서 흐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오려서 붙이거나 색칠해서 하거나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미니북을 만들 수 있는 걸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See you later. Phrase of the Moon이에요. 달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회전판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달이 뭐 full moon이나 crescent나 half moon이나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요. 붙이고 난 다음에 여기를 여기만 칼로 쫙 오리면 오려서 중간에 얘랑 얘를 할핀으로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요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달의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워크시트는 라방 인증하신 분들에게 미션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거 아시죠? 자, 요거도 저희가 이제 메일로 전송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픽처북을 활용하는 데는 엄마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이 준비 과정이 잠깐만. 우선은 이 책이에요. 픽처북은요. 뭐라 그래야 되나? 글밥이요. 들쑥날쑥해요. 글밥이 많은 것도 있고요. 그림은 아주 어린 영화 수준인데 글밥이 많아가지고 리딩이 안 되는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어로 읽어주면 이해가 안 되는 책들도 많아요. 그러면 엄마가 읽어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줘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책을 꼭 한번 먼저 세이펜을 찍어보면서 읽어보세요, 엄마가.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뭘까요? 예를 들면 Hooray for Fish다. 그러면 이 책의 주제는요, 물고기가, 다양한 물고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물고기의 모습, 형용
형용사를 다뤄요. 뭐 hairy fish 그러면 털이 많은 fish. 뭐 아니면 뭐 thin fish 날씬한 fish, fat fish 뚱뚱한 fish 이렇게 형용사를 다뤄요. 그러면 엄마가 미리 읽어보면 주제가 먼저 체크가 되잖아요. 이 책이 만약에 동물이다. 그러면 동물의 포커스 그 부분을 읽어줄 때 초점을 맞춰서 엄마가 스토리텔링 할 때 거기를 강조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뭐 색깔이다, 숫자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조금 엄마가 스토리텔링 할 때 여기 포커스 주제를 맞춰서 읽어줘야지 하면 문장을 다 읽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한 페이지 세 문장이다 그러면 한 문장을 골라서 읽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심이 되는 문장을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미리 읽어야 되는데 미리 읽으면서 세이펜으로 찍어보세요. 여기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그림을 탐색해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읽어줘야 될지. 여러분 모국어 섞으셔도 됩니다. 굳이 영어로만 안 하셔도 이때는 이렇게 우리말로 설명을 해줘야지. 요렇게 엄마가 그림을 미리 읽고 이야기를 미리 읽고 그 다음에 소리도 들어보고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시작인데 막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가 참 재밌는 책이 있어요. 엄마들도 취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어렵고 엄마가 부담스럽고 뭔 말인지 모르고 이런 책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이. 엄마가 만만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책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 엄마가 즐거우면 아이도 즐겁습니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짜증내서 책을 읽으면 아이는 그 책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책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엄마들이 읽을 때요. 한국말 쓰면 안 돼요? 이런 말 되게. 그리고 대부분 원서를 읽어주시는 분들이 모국어를 쓰지 말라 그러는데요. 저는 모국어를 써도 됩니다. 이중언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모국어, 특히 우리나라처럼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 이런 나라에서는 모국어를 무기로 쓰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해석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문장 찍고 이게 무슨 뜻이야? 찍고 무슨 뜻이야?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림을 봤는데 조금 이해를 못한다든가 이럴 때는 모국어로 이야기하듯이 어머 우리 친구가 이런 거 같아. 친구가 털이 많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모국을 거들어 주시면 돼요. 일일이 해석해 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국을 무조건 쓰지 않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 쓰셔도 된다. 이중언어로 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은요. 이 영어 그림책을 활용할 때는 통합교육을 반드시 연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랑 만들기를 해보거나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어떤 그림이 제일 기억에 어떤 물고기가 기억에 남는다든가 해서 만들기, 그리기, 색칠하기 뭐 이런 요리 수업 이런 것들을 조금씩 왜냐하면 애들이요 이거를 다 외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재밌는 기억이 경험이 있는 책들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책이 좋아야 애들이 한 달 뒤에도 이 책 펼쳐보고 세이펜에 찍어보거나 엄마 책 읽어줘 하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영어를 거부하는 아이들은요. 아이가 좋아하는 통합교육을 반드시 연계를 해주셔야 이 책에 대한 그렇죠. 호감도가 생겨요. 책이 좋아져야 영어가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활동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은 제가 영어 그림책 책이 많은데요. 노부영 베스트 책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노부영 베스트 중에 Hooray for Fish라는 책을 제가 차시별로 나눠서 유아 미술 활동하고 연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영어 책을 보여줄 때는 3단계로 나눕니다. Before reading, 책 읽어주기 전에 While reading, 책 읽으면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after reading, 책을 읽은 다음에 대화를 한다든가 독후 활동을 한다든가 3단계. Before reading, while reading, after reading 3단계입니다. 보통 before reading은요. 물론 이게 화산에 관련된 책이면 화산 활동도 해보고 뭐 실험도 해보고 이러지만 엄마가 일일이 준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커버 페이지를 많이 활용해요. 자, 만약에 우리 헤일이에요. 이제 헤일이가 4살, 5살이에요. Hail, look at this.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Wow, we can see a big fish. Big fish. Small fish. Maybe mommy fish, baby fish. Hooray for fish. 물고기 만세. 그러네. 루시 카즌스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루시 카즌스는요.
그 메이지 책 만든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 작가입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자, 우선은 여러분 제가 영어를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영어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 영어에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은요. 우리말로 해주셔도 돼요. 와 여기서 뭐가 보여 헤이라? 와 큰 물고기랑 그래 작은 물고기가 보이네. Big fish, little fish 요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Hey, look at this. What I see? 이게 뭐야 도대체? 와, we can see a seaweed. 해초. We can see a seaweed or coral. 산호도 보이고 rocks. 바위도 보이네요. 두두두두두두두. 어머, 우리 little fish가 swimming in the fish. 물고기 이 바다를 헤엄치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 Where is going? 어디 갈까? 엄마가 생각할 때는 friends. 친구 만나러 가는 것 같아, 그지? 어떤 친구 만나는지 궁금해. 그치? 짜잔, 짜잔. 와! Hello, I am a little fish swimming in the sea. I have lots of fishy friends. Come along with me. 와, hello, I am a little fish. 나는 꼬마 물고기야. 나는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 만나러 가. 얘들아, 날 따라와. 나랑 같이 친구들 만나러 가자. 짜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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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친구들을 만났네, 이라. 오, red fish, red. blue fish, blue fish도 만나고, and yellow fish, 노란 물고기도 만났네. Hello, friends. 짜잔! 어머, spotty. 점박이 물고기인 것 같아. 그럼 우리 little fish가 hello, spotty fish. hello. 어머, 이 물고기는 줄무늬가 엄청 많아. pink stripe, yellow stripe, orange stripe, stripy fish. 와우. 잠깐만요. 엄마가 영어로 읽어주기 힘들 때는 세이펜이랑 같이 하셔도 되는데요. 노부영 세이펜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Stripy fish, 스트라이피 피쉬도 만나고, 그러니까 세이펜을 찍고 엄마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엄마가 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단어나 구나 문장을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와, 이번에는 little fish가 누구를 만나는지 보자. stripy fish, 스트라이피 피쉬. 엄마가 소리내서 많이 말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언어잖아요. 엄마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언어를 아이들은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엄마가 좀 따라 불러주고, 다는 못 부르더라도 반복되는 후렴구라도 따라 읽어주고, 간단한 단어 문장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발음이 걱정이면 세이펜 찍고 그대로 한번 다시 따라 해보시면 돼요. 우와,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짜잔! 어머, look at this fish. Is it happy? 행복한 것 같아. Is it sad? 슬픈 것 같아. 와, happy. 맞았어. Happy fish. Hello, happy fish. 이번엔 뭐야? 어떤 친구야? grumpy fish, Grumpy fish. 심술궂은 물고기인가 봐. Grumpy fish. 와, 짜잔. 이번에는 우와, 1, 2, 3. 물고기 몸에 숫자가 적혀 있어. 1, 2, 3. 와우, number fish를 만났네. 그럼 우리 little fish가 인사해야 돼. Hello, one fish. Hello, two fish. Hello, three fish. 짜잔. Wow, there are so many fish in the picture. How many can you see? 도대체 몇 마리 볼 수 있는 거야, 혜일아? 엄마랑 let's count together. 같이 해볼까? 1, 2, 3, 4, 5, 6, 7, 8, 9, 10, 11. 엄마가 다 말해줄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엄마가 숫자를 카운팅하기 힘들면 우와,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보자. 우와, 요 뱀처럼 생긴 스네이크 피쉬도 있고, 여기 스파리 피쉬도 있고, 이렇게 그냥 몇 개 그냥 특징만 잡아서 읽어주고 가셔도 돼요. 꼭 책대로 안 읽으셔도 됩니다. Hey, look at this. Looks like an elephant. 코끼리처럼 생겼네. 이 친구 이름은 뭔지 보자. hello jellyfish, 엘리피쉬. 우와, 코끼리 피쉬다. Hello, 엘리피쉬. 이번에는 우와,
것 같아. Jellyfish. Hello, Shellyfish. Shellyfish, Jellyfish. 이게 라임이 다 돼 있어요. 이번엔 뭐야? 이 물고기는 온몸에 털이 부실부실하게 나 있어. Hello, Hello, Hello. hairy fish. hairy fish. Hello, hairy fish. 이번에는 우와, 상어처럼 생겼어. 아이 무서워. 자, 이 친구 이름은 뭔지 보자. Scary fish. Scary fish. 우와, 무시무시한 물고기도 인사했네. 짜잔.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좀 봐. Look at this fish. Yeah, looks like an eye. 눈같이 생겼어. 이 물고기 안에 눈이 있어.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Eye fish. eye fish. Hello, eye fish. 이 친구는 seaweed 뒤에, 해초 뒤에 숨어 있어. 부끄러움이 많은가 봐. Shy fish. Hello, shy fish. Hi, 창피해, shy fish. Look at this fish. 우와, it has wings.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아. 이 물고기는 그지? Fly fish. Fly fish, fly fish. Look at this fish. Looks like a sky. 하늘이 보여. 하늘이 있고 구름이 떠 있네. Sky fish. 와, 친구들 많이 만난다 이라 그치? 어머, 이 친구 좀 봐. Fat, thin, 뚱뚱해. Fat, thin. 와, 우리 뚱뚱한 물고기도 만났다. Hello, fat and thin fish. Hello, fat and thin fish. 친구들 많이 만나네. 헤라, look at this. Looks like a twin. 쌍둥이 같아, 그치? 똑같아, 그치? Twin.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몸에 뭐가 많이 났어? 지느러미가 많이 났어. Fin, fish. 와, 이 친구 이름은 뭔지 알아보자. Hello, twin. Thin fish. Hello, twin, thin fish. 오, 쌍둥이 지느러미 물고기들이네. 짜잔! 어머, look at this fish. 와, curly woolly fish. curly woolly fish. 엄마처럼 꼬불꼬불꼬불한 물고기야. 털이 꼬불꼬불해, 그치? 근데 여기 좀 봐. 트윗. 자, 어떤 물고기인지 얘는 꼬불꼬불하네. Twisty, twirly. 트위스티, 트월리. 꼬불꼬불꼬불 빙글빙글 물고기야, 그지? 와우, 정말 신기한 물고기 많아. Hey, look at this fish. Upside down. 물고기가 어떻게 있어? 거꾸로 있네. Upside down. Upside down. 그리고 여기 봐봐. Look at this fish. Little fish. There are small fish in the sea. 이 조그만 물고기들이 어떻게? 뱅글. Little fish 뒤를 돌고 있는 것 같아. 자, 어떤 fish인지 보자.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둥글둥글 little fish를 주변을 돌고 있지, 그지? Round and round. 와, so many friends. little fish에 so many friends. 너무 많은 친구들도 있고, so many fish. 물고기도 진짜 많아. 아까 본 물고기들도 있고, 그지? Splash, splish. 첨벙. 물고기들이 헤엄치면서 Splosh, splash, splash. 와, 신난다. 첨벙. 짜잔. 우와. 그런데 우리 little fish가 But where's the one I love the best? 근데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 이라? 두구두구두구. 짜잔. Hello. Hello, Mom. Hello, Mom. Hello, little fish. Hello, little fish. 어머, 엄마를 만났나 봐. 엄마랑 우리 little fish가 뭐라고 했냐면 Kiss. kiss. Hooray for fish. 쪽. 우리 혜리하고 엄마도 한번 키스 한번 해볼까? 키스. Hooray for fish. 이렇게. 자, 한번 읽어주면 그냥 우리말이랑 편안하게 섞어서
엄마가 그래도 영어를 콩글리시라도 소리내서 읽어주고 발음이 걱정이 된 거는 세이펜을 먼저 한번 찍어주고 엄마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주는 방식으로 그림책을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끝난 다음에 간단한 대화. 어린아이들은 답변이 안 올 수는 있어요. 혜일아, 우리 여기서 물고기들 진짜 많이 봤지. 근데 혜일이는 어떤 물고기가 제일 좋아? 그냥 이렇게 와, 한번 엄마가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서 Stripy fish. 와, 줄무늬 그치? 스트라이피 피쉬도 봤고 스파리 피쉬도 봤고 그럼피 피쉬도 봤고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 혜인이는 어떤 게 제일 좋아? 엄마 나는 하늘 물고기 뭐 아니면 코끼리 물고기 그래 그치? Hello, Ellie 아우리 fish. 피쉬가 제일 좋았구나. 자,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떤 물고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요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유아 미술이니까 독후 활동으로 제가 뭐를 준비했냐면 물고기와 바닥 꾸미기 화장솜을 활용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좀 줘주세요. 저 그림이 보이시나요? 얘는 이제 파란색 도화지고요. 파란색 도화지고 얘가 화장솜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 눈을 붙였는데 물고기 눈은 스티커 눈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흰색 도화지에 엄마가 눈을 그려서 여기다 붙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색도화지 아니면 색도화지가 없으면 스케치북에다가 물감으로 칠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칠하셔도 되고 그리고 왜 파란 비닐 있잖아요. 그걸 바다처럼 깔아놓고 얘네들을 붙이셔도 돼요. 양면 테이프로 붙이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 이제 우리가 노브영 베스트로 해가지고 유아 영어 미술을 해가지고 단계 세트 스타트에서 들어가는데 요 지금 그 제안서를 요 주신 분은 우리 세이펜 티칭 클럽에서 매직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천지님이 수학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분은 매직님은요 미술을 전공하셨고요. 예, 유아 미술 학원에서 아이들을 단연간 많이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래서 5살, 7살 두 공주님 엄마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표를 한 걸 유아 미술을 접목해서 당신 전공을 살려서 아이들이랑 수업한 거를 이렇게 플랜을 이렇게 다 일일이 그림으로 다 찍어서 이거는 이제 그 노브영 베스트 그죠 세트 스타트 단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공이 될 거예요. 매주마다 워크시트와 함께 얘가 제공이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작아서 조금 이해가 힘드실 텐데요. 제가 일단 얘를 하려면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 색연필이 필요하고요. 동그란 화장솜. 자, 동그란 화장솜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각 화장솜을 가위로 오려서 동그랗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사각 물고기를 하셔도 됩니다. 사각형으로 물고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성펜은 필요 없고요. 그냥 사인펜, 그 다음에 화장솜, 그 다음에 분무기, 아니면 애들 약병 있죠. 약병, 하여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 화장솜을 가지고 색연필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무늬를 그려라 그래요. 뭐 어떤 것도 좋아요. 뭐 동그라미를 하든 뭐 별표를 하든 뭐 낙서를 하든 그냥 아이들이 다양하게 색깔로 화장솜 위에 그림을 그리라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색연필 화장솜에 그린 거를 분무기로 뿌리거나 분무기로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약병 있죠. 약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여기에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 이 사인펜이 번져요. 번지면 요렇게 되거든요. 조금 더 이제 아이들 물고기가 화려해져요. 요렇게 컬러풀하게 예,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만들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면 일단 요렇게 번진 거를 먼저 화장솜을 양면 테이프나 딱풀이나 붙이시고 파란 색지에 붙이시고 여기 위에다가 아이들한테 바다를 꾸며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 화장솜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를 그리고 해초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와 바다 꾸미기 이거를 할 때는요 노부영 같은 경우는 노래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노래 들으면서 일단 낯선 소리에 이 영어가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귀부터 열려야 되니까 노래나 스토리를 들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얘를 활동하시면 한 2-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영어가 낯선 소리가 익숙해져요. 반드시 워크시트나 액티비티나 이런 어떤 통합 교육을 할 때는 영어 동요나 이 책에 관련된 소리를
병행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제가 이제 물고기 화장솜으로 바닥 꾸미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2차 시는요. 책 읽기 전에 여기 보면 노브형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노브형 베스트가 있어요. 얘가 이제 율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율동이 들어가 있어서 율동을 보면서 노래나 율동을 따라 하셔도 되고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노래 들으면서 율동 만들기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원서들은요, 유튜브에서 얘를 검색하시면은요, 영상이 잘 돼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간단하게 책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나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상은 보여주셔도 됩니다. 30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영상을 보여주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20개월, 10개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상 30개월까지는 되도록이면 노출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6, 7세까지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노출하시고, 초등학교 가서는 크게 이제 뭐 그래도 노출을 늦게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영어가 아무래도 상황 영어가 필요하고 소리 노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통한 소리 노출을 시간 확보를 해주시는 건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영유아 때는 되도록이면 그림책을 통해서 오디오로 이제 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 전에 DVD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율동을 같이, 아이들이 DVD 보면서 이제 언니들 따라서 율동을 하겠죠. 즐거워하겠죠. 책 읽기 전 스토리텔링은 여기 이제 제가 보시면 이게 저희가 워크시트를 만들면서 딜레마가 빠진 게 뭐냐면, 원서다 보니까 그림을 그대로 하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다시 그리든가, 다시 그리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해리, 스파리, 뭐 파틴, 엘리 피쉬 뭐 이렇게 너무 코끼리, 물고기 이런 거 다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이게 단어를 제공하는 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캡처를 뜬 거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장면을 캡처를 떠서 쓰시거나, 캡처를 떠서 출력을 해서 가위로 오려서 단어 카드로 쓰시거나, 아니면 캡처기가 집에 없을 수 있잖아요. 사진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얘를 찍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단어 출력해가지고 단어 카드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단어 카드를 쓰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단어를 오려서 이 책 그림 위에 똑같은 단어 카드를 올리면서 만약에 옐로우 피쉬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올리면서 엄마랑 같이 And yellow fish. and yellow fish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자, 단어 그림 카드를 책 위에 찾아서 똑같은 그림 카드를 올리면서 세이펜으로 문장을 왜냐면 매번 엄마가 읽어주고 또 하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읽어주면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때 매번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2차 시에는 이렇게 그림 카드를 올리면서 아이들이랑 세이펜 찍어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들어보고 스토리텔링 해보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읽은 후에 만들기는 클레이 물고기 어항 만들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클레이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물고기를 만들어서 집에 투명 유리 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넣고 물을 부으면 돼요. 요거도 우리 저기 매직님 딸 아이로 해가지고 사진이랑 다 캡처해서 기한서가 플랜이 날아가니까 보고 만드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손카드에 보면 이렇게 노래가 있거든요. Let's learn the song. 자, 멈출게요. 책 읽기 전에 항상 아이들한테 이제 자, 엄마표 하자, 이리 와, 앉아, 뭐 워크시트 빼, 뭐 이렇게 뭐 따라서 이게 아니라 아이들은 노래나 챈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일단 얘를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아이를 엄마한테 이제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포 리딩, 책을 읽기 전에 여기에 아까 단어 카드 만든 거 있었잖아요. 단어 카드를 깔고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그림 카드를 잡기 하는 거예요. 잡기 이렇게 들어볼게요. Hello, I am little fish swimming in the sea. I have lots of fishy friends. 이렇게 요 Come 그림 along 카드 with 다 me. 바닥에 깔아놓고 나오는 단어를 짚는 거예요. Hello, hello, fish.
뭐 여기서 뿅망치 나오는 단어를 뿅망치로 치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바닥 치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림 카드를 집어가지고 바구니에 넣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뭔가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은 엄마 한 페이지, 아이 한 페이지 세이펜을 찍고, 아니면은 엄마랑 같이 따라해보기, 이런 식에서 교감을 할 수 있게끔, 네가 알아서 세이펜 찍고 따라 읽어라 이러면 아이들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페이지는 엄마가 하고, 양 펼치면에서 좌측은 엄마하고 우측은 너가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목소리 크기 하게 해도 되고, 단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대로, 아니면 엄마가 이제 읽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책 읽은 후에 만들기 3인데요. 얘는 이제 입체 물고기예요. 입체 물고기는요, 여러분, 알파에 가면 요런 방구도 팔고요. 방구. 요렇게 방구가 팔아요. 얘를 유성펜 있죠, 유성펜. 이 유성펜으로 요렇게 보시면 비닐을 그려요. 비닐을 동그랗게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유성펜으로 그림을 이제 그리고요. 그림을 이제 한쪽은 그리고, 한쪽은요, 셀로판 알죠? 셀로판. 이게 팔거든요, 셀로판을. 그래서 얘를 그냥 구겨가지고 여기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느낌이 이렇게 돼요. 뭔가 알록달록한 이런 게 되겠죠.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구나 얘를 요렇게 여기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셔도 되고요. 예,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 색종이로 꼬리나 뭐 지느러미나 입 모양을 붙여주고, 앞에 여기에다가 이제 구로 연결해서 얘는 이렇게 유성펜으로 지느러미, 얘는 셀로판을 안에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 꼭 이렇게 알파에서 가서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알파에 사기가 힘들면 여러분 이제 스타벅스나 커피숍에 가면 아이스 이제 뭐 아이스 커피 마실 때 위쪽에 이렇게 볼록한 거 있잖아요. 좀 작게. 예, 볼록한 거 얘를 두 개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작은 입체 물고기를 만드셔도 돼요. 예,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보면 사각 있잖아요. 배달 음식 하면 이제 플라스틱 오잖아요. 꼭 동그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각을 2개, 그냥 플라스틱 용기를 2개 붙여가지고 거기에다 유성펜을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사각 물고기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활용해서. 자, 요거도 다 이제 매직님이 주신 아이디어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현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만들어 보고 플랜이 다 갑니다. 노부영 베스트 하는 단계에서는 이 플랜들이 가서 엄마들이 그대로 보고 흉내 낼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입체 물고기 만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자, 제가 이제 엄마표를 노부영 베스트를 가지고 이 한 권을 푸는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재밌는 활동, 이렇게 엄마랑 아이랑 즐겁게 클레이로 어항 만들거나, 이렇게 바닥 꾸미기, 화장솜으로 물고기를 만들고 바닥 꾸미기를 하거나, 이런 입체 물고기를 만들거나, 이런 즐거운 활동이 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서 애들이 책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영어를.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비싼 사교육비, 미술학원 안 보내도 되고,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영어가 덤으로 가는 거죠. 영어를 계속 들려주면서 이런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영유아 영어의 가장 중요한 건 듣기입니다. 거의 이제 똑같은 소리를 무한 반복해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반복해서 듣는 게 영어를 잘하는 지름길이고요. 한 6세, 7세부터는 이제 파닉스도 해야 되고, 사이트 워드도 해야 되고, 세이펜 찍고, 영어책도 읽어야 되고, 그 전 3세, 4세, 5세는 이렇게 원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예쁜 책들, 그 다음에 동화책을 활용한 다양한 통합교육이나 책에 대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음 저희가 이제 주제는 사이트 워드. 예, 사이트 워드.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 뭐 빠르면 5세, 보통은 6세, 7세 초등학교 아이들, 영어책 못 읽는 아이들에게 사이트 워드를 어떻게 접근해야 거부감 없이 재밌게 영어책을 세이펜을 통해서 원어민 소리를 듣고 따라 읽으면서
유창한 리딩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 멘토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또 라방에 피곤하지만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좋은 프로그램, 여러분 라방을 듣지 않으시면요 정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요번에 세티 수학 시작했죠. 세티 한글 이제 또 시작하죠. 뭐 영어야 워낙 탄탄하니까 리딩 스터디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워낙 다양한 책 가지고 영어, 과학, 영어, 뭐 수학 이런 식으로 저희가 풀어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 중국어도 저희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 자주 들어오시고 정보를 받아가셔야 아이 엄마표 이 정보가 다잖아요. 그죠? 정보와 실천입니다. 알지 못하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귀찮아서 자꾸 이렇게 듣지 않으시고 이러시면 발 맞춰서 못 가니까 좀 힘들지만 함께 해주시면 멘토맘도 더 열심히 투자하고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교육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밤 되시고 또 우리 다음 라방에서 좋은 주제로 여러분 뵙기로 할게요. So good night. Have a good dream. Bye bye.